한국 직장인 행복도 100점 만점에 41점. 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단 한 번도 50점을 넘긴 적이 없습니다. 전 세계 직장인 중 자기 일에 몰입하고 있는 사람 딱 21%. 나머지 79%는 꺼져 있어요. 같은 사무실, 같은 연봉, 같은 업무. 그런데 한 사람은 퇴근 시간을 기다리고 다른 한 사람은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연봉 협상에서 이겼는데 한 달 뒤에는 다시 똑같은 월요일 아침이 찾아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아주 잔인하게 설명합니다. 급여는 불만족을 줄일 뿐 동기를 만들지 못한다고요. 그렇다면 같은 자리에서 완전히 다른 일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대체 뭘 한 걸까요? 심리학의 렌즈로 들여다보면 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같은 자리에서 실천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름 돋을 만큼 극적입니다. 이 숫자를 조금 더 뜯어볼게요. 갤럽 조사에서 62%는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었고 15%는 아예 적극적으로 이탈하고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요, 10명 중 8명은 꺼져 있는 거예요. 출근은 하지만 불이 안 켜진 상태. 한국은 더합니다. 직장인 5만 명이 넘는 대규모 조사에서 6년 내내 행복도가 절반도 안 되는 점수입니다. 이건 특정 회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특정 상사의 문제도 아니에요. 구조적인 현상입니다. 일요일 밤부터 슬슬 가슴이 답답해지고 월요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싶어지는 거.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머릿속에는 하나만 맴돌아요. 퇴근까지 몇 시간이지? 아직 출근도 안 했는데. 그때 우리가 자기한테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르지? 나는 왜 열정이 없지? 그런데 이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심리학의 렌즈로 들여다보면 이건 심리적 방전이에요. 배터리가 0%인데 계속 전원 버튼만 누르고 있는 상태. 안 켜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버튼이 아니라 충전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버튼 탓을 합니다. 왜 안 켜져? 고장났나? 고장난 게 아니에요. 방전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WHO가 번아웃을 공식 분류했어요. ICD-11 국제질병 분류에 직업적 현상으로 올렸습니다. 만성적인 직장 스트레스가 만들어내는 증후군이에요. 탈진, 냉소, 효능감 저하,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2024년 기준으로 전 세계 직장인의 52%가 번아웃을 경험했다고 보고했어요. 절반이 넘는 겁니다. 한국 20에서 40대 직장인 중 69.5%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어요. 20대만 따로 보면 83.2%, 5명 중 4명은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개인의 의지력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직 사유 1위가 뭔지 아세요? 금전 보상 불만족 61.5%입니다. 여러분이 월요일 아침에 알람을 끄고 이불을 뒤집어 쓴 적이 있다면 그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배터리가 방전된 거예요. 그리고 이건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 79%의 직장인이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소름 돋는 게 있어요. 이직 사유 1위, 금전 보상 불만족. 대부분이 돈을 더 받으면 나아질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연봉을 올리면 나아질까요? 대부분의 직장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힘든 건 돈을 적게 받아서야. 10명 중 6명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봉 올려주면 해결될까요? 심리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1959년 심리학자 프레드릭 허즈버그가 발견한 게 있어요. 직장에서의 만족과 불만족은 완전히 다른 스위치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급여는 에어컨이에요. 여름에 에어컨이 없으면 미칠 것 같죠? 일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에어컨을 틀었다고 해서 행복해지진 않잖아요. 불쾌함을 없애줄 뿐이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출근하고 싶다는 마음을 만들어주지 못해요. 급여가 바로 그겁니다. 없으면 화가 나지만 있다고 행복하지는 않은 것. 허즈버그는 이걸 위생 요인이라고 불렀어요. 기본 조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진짜 행복을 만드는 건 뭐냐? 성취감, 인정, 성장,
허즈버그는 이쪽을 동기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에어컨이 아니라 충전기인 거죠. 진짜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것들. 여기서 더 잔인한 연구가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데니얼 카너먼이 미국인 45만 명을 분석했어요.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감정적 행복은 연소득 약 7만 5천 달러, 하나로 대략 1억 원 근처까지만 올라가고 그 이후로는 정체돼요. 돈을 더 벌어도 행복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물론 2023년에 후소 연구가 나왔어요. 킬링스워스와 카너먼이 화해한 논문인데 결론이 이래요. 대부분의 사람은 소득이 올라가면 행복도 같이 올라가긴 합니다. 그런데 가장 불행한 하위 20%는 연소득 10만 달러에서 행복이 멈춰버려요. 돈으로 채울 수 없는 바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연봉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걸 먼저 아셔야 합니다. 협상에서 이겨도 한 달 뒤에 다시 똑같은 월요일이 찾아와요. 이건 마치 이미 산 옷이 마음에 안 드는데 아니야, 이뻐 하면서 택을 뜯는 그 마음이에요. 연봉이 오르면 한두 달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 기분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180세계 연구 21만 명을 분석한 메타 분석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외재적 보상은 일의 양을 늘릴 수는 있어도 일의 질을 바꾸지는 못한다고요. 더 열심히 할 수는 있지만 더 잘할 수는 없어요. 더 오래 앉아 있을 수는 있지만 더 몰입할 수는 없는 겁니다. 돈은 불만족의 반대편으로 데려다 줄 뿐 행복의 문 앞에는 세워주지 않습니다. 그럼 돈이 아니라면 대체 뭐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걸까요? 심리학자들은 뇌 안에 3개의 스위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79%의 직장인은 이 스위치가 꺼져 있어요. 심리학자 에드워드 대시와 리처드 라이언은 수십 년 동안 하나의 질문을 파고들었습니다. 사람이 진짜 움직이는 이유가 뭘까? 돈도 아니고 승진도 아니라면. 그래서 찾아낸 게 자기 결정 이론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우리 뇌 안에 3개의 스위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스위치가 켜져야 사람이 움직여요. 꺼져 있으면 아무리 연봉을 올려도 소용없습니다. 첫 번째 스위치, 자율성. 이건 운전대예요. 같은 길을 가더라도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느냐, 뒷좌석에 앉아 있느냐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거든요. 내비가 시키는 대로만 가면 지루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직접 경로를 선택하면 같은 도로인데 다르게 느껴져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면 에너지가 빠지고 내가 방법을 정할 수 있으면 같은 업무도 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 스위치, 유능감. RPG 게임을 떠올려 보세요. 너무 쉬운 몬스터만 잡으면 지루하잖아요. 반대로 너무 어려운 보스만 나오면 포기하게 되고 딱 내 레벨에 맞는 도전이 있을 때 밤새 게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도 똑같습니다.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감각, 어제보다 조금 더 잘하고 있다는 느낌, 이게 유능감이에요. 레벨업의 쾌감. 이 스위치가 꺼지면 아무리 높은 연봉을 받아도 매일이 정체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세 번째 스위치, 관계성. 혼자 달리는 마라톤을 생각해 보세요. 42km를 혼자 뛰면 중간에 걷고 싶어져요. 그런데 릴레이로 바꿔보면 달라집니다. 바통을 넘겨줄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면 힘이 나거든요. 내 노력이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다는 연결감, 같이 뛰고 있다는 소속감, 이게 관계성이에요.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이 3개가 다 켜진 사람과 다 꺼진 사람은 같은 사무실에 앉아 있어도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거예요. APA, 미국 심리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이 3가지 욕구가 충족된 직원은 몰입도가 높고 창의성이 올라가고 번아웃은 낮아집니다. 이직률까지 떨어져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183개 연구, 21만 명이 넘는 사람을 분석한 메타 분석이 있어요. 결론이 뭐였냐면 내재적 동기는 업무의 질을 예측하고 외재적 보상은 업무의 양을 예측한다는 겁니다. 돈을 주면 일을 더 하긴 해요. 그런데 잘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잘하게 만드는 건 안에서 나오는 동기,
바로 이 세 개의 스위치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에서 이 세 가지 중 뭐가 꺼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아마 하나는 바로 떠오를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배터리가 방전되는 진짜 지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연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심리학자 칙 센트미아이가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대부분은 해변에 누워 있을 때, 여행 중일 때 같은 답을 할 거라고 예상하잖아요.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보고한 순간은 여가가 아니라 어렵고 집중력을 요하는 활동 중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시간이 사라지는 순간, 게임이나 취미에 완전히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를 때 있잖아요. 그 상태를 몰입이라고 합니다. 이건 놀 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일할 때도 옵니다. 아니, 오히려 일할 때 더 자주 와요. 맥킨지가 이걸 10년간 추적 연구했습니다. 몰입 상태에 들어간 임원은 그렇지 않은 상태보다 최대 5배 생산적이었어요. 5배. 그리고 몰입 시간을 20%만 늘려도 전체 직장 생산성이 2배로 뛸 수 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스위치가 뭔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켜느냐잖아요. 이직하지 않고 같은 자리에서. 맥킨지 연구는 임원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스위치는 CEO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병원에서 바닥을 닦는 청소부도 이 스위치를 켰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소름 돋습니다. 새벽 5시, 병원 복도, 형광등 불빛 아래로 한 청소부가 걸어오고 있습니다. 대걸레를 밀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소독약을 뿌려요. 옆 복도에서도 똑같은 유니폼을 입은 다른 청소부가 같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같은 병원, 같은 시급, 같은 업무.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세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일대 심리학자 에이미 부제스니에프스키가 이 사람들을 인터뷰했어요. 한쪽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하세요? 대답은 간단했어요. 청소요. 바닥 닦고 쓰레기 치우는 거. 빨리 퇴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다른 한쪽은 달랐어요. 같은 질문에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저는 치유팀의 일원이에요. 이 사람은 환자방 앞을 지나다가 멈춰서서 물 한 잔을 갖다 놓았어요. 의식이 없는 환자의 병실에 들어가 벽에 걸린 그림의 위치를 바꿔놓기도 했습니다. 혹시 깨어났을 때 다른 풍경이 보이면 기분이 나아질까봐. 이 사람한테 청소는 청소가 아니었어요. 환자가 낫는 과정의 일부였던 거예요. 같은 병원인데 한쪽은 빨리 퇴근하고 싶다였고 다른 한쪽은 오늘도 누군가의 회복에 기여했다 였어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잡 크래프팅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요, 일의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같은 일인데 내가 부르는 이름이 달라지면 세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잡 크래프팅에는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과업 크래프팅. 맡은 일의 범위를 스스로 조금 바꾸는 겁니다. 보고서를 쓸 때 데이터 시각화를 추가해 본다든가, 회의록 작성할 때 핵심 인사이트 정리를 덧붙인다든가. 이게 바로 앞에서 말한 자율성 스위치예요.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운전대를 잡는 순간이 생기는 거거든요. 두 번째, 관계 크래프팅. 일하면서 만나는 사람의 범위를 넓히는 겁니다. 다른 부서 동료와 점심을 먹거나 고객과 직접 대화하는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것. 이건 관계성 스위치를 켜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 인지 크래프팅. 이게 가장 강력합니다. 일의 의미 자체를 재정의하는 거예요. 전화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코드를 짜는 사람이 아니라 사용자의 하루를 편하게 만드는 사람. 병원 청소부가 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3개의 스위치가 동시에 켜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 잡크래프팅을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월등히 높은 웰빙과 몰입, 직무 만족도를 보고했습니다. 이직하지 않았어요. 같은 자리에서 스위치를 켠 겁니다. 여러분의 일도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보고서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의사 결정을 돕는 사람. 전화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이름이 바뀌면
월요일 아침이 바뀝니다. 게으른 게 아니에요. 배터리가 방전된 거예요. 충전기는 연봉이 아니라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라는 세 개의 스위치입니다. 그리고 그 스위치는 이직하지 않아도 같은 자리에서 켤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무기력이라고 부르던 건 잘못된 충전기를 꽂고 있었다는 뇌의 신호였던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지침은 고장이 아니에요. 충전 방법을 바꾸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영상이 월요일 아침을 조금이라도 바꿔줄 것 같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같은 고민을 하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이 닿을 수 있도록. 이 주제를 파다 보면 더 무서운 질문이 나옵니다. 왜 어떤 사람은 하루 12시간을 일하면서도 에너지가 넘치고 어떤 사람은 6시간만 일해도 탈진할까? 여기엔 성격 심리학의 비밀이 숨어 있어요. 다음에 이야기해 볼게요.